북클럽에서 읽은 원서 소개와 완독 미팅 때 나누었던 감상들을 공유합니다. 작품과 어울리는 티페어링 준비 영상과 함께 시작해볼게요. 이번에 함께 읽은 작품은 미국의 경제 대공황 속에서 흑인 고아라는 사회적 약자 중 약자가 끝까지 유머를 잃지 않고 가족을 찾아가는 따뜻한 이야기 But Not Buddy입니다. But Not Buddy 작품의 작가 소개와 영어 원서 분량 및 난이도 안내입니다. 1954년생인 작가 크리스토퍼 펄 컬티스는 디트로이트에서 자랐고 이는 그의 작품 배경과 주제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이 작품은 픽션이지만 1930년대 미국 대공황기의 실제 상황을 그리고 있고 몇몇 인물은 실제 인물에 바탕을 두었습니다. 특히 대공황 때 기차 안내원과 짐꾼이었고 밤에는 미시건주에서 유명했던 밴드와 오케스트라 지휘자였던 작가 컬티스의 실제 두 할아버지 이야기를 바탕으로 쓰여졌다고 하죠. 2000년 누베리 메달을 수상하고 같은 해 뛰어난 아프리카계 미국인 작가에게 수여되는 코레타 스코킹 상을 받았습니다. 총 243페이지 분량이고 렉설 지수는 950으로 중급 정도의 난이도입니다. 전반적인 미국 경제 상황 배경을 알고 읽으시면 더 깊이 이야기 속 캐릭터들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살 아이의 시선으로 그의 생각과 이해들을 따라가면 되기에 리딩하기에 큰 어려움은 없지만 그들만의 언어와 표현, 역사들이 중간중간 나옵니다. 하지만 큰 흐름을 이해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줄거리 안내입니다. 지독한 가난과 굶주림의 고통을 겪어야 했던 미국의 힘든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8번째 챕터에서 후버빌이 생긴 이유와 함께 가장 무능하고 최악의 대통령으로 알려진 후버를 대놓고 저격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주인공 버드는 6살 때 엄마가 돌아가신 이후로 고아원에서 자라다 수양가족에게 보내집니다. 모진 괴롭힘 속에 결국 탈출해서 자신의 아버지를 찾아 나서는데요. 아버지가 누구고 어디 있냐고요? 엄마가 생전에 유명 재즈밴드 악단의 전단지를 항상 보았던 것을 기억하며 전단지 속 멤버 중 한 분이 아빠겠구나 확신합니다. 좀 무모해 보이기도 하죠. 우여곡절 끝에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여정을 마치게 되는데요. 끝내 가족을 찾긴 하는데 약간의 반전이 있습니다. 혹시 읽으실 분들을 위해 이 부분은 세이브 하겠습니다. 작품과 어울리는 티페어링 소개해드릴게요. 아빠를 찾아 나선 버드에게 따뜻함을 베풀어줬던 인물들이 여럿 나옵니다. 그중 판자촌 후버빌에서 만난 도서관 사서는 하루 종일 먹지 못한 버드에게 치즈 샌드위치를 건넵니다. 그리고 그의 앞으로의 여정을 책을 찾아가며 설명해주죠. 10살 꼬마에게 진지하게요. 참 괜찮은 어른인데요. 소설 속에서 샌드위치가 자주 등장합니다. 저는 버드에게 피넛버터 샌드위치를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왜냐고 물으신다면 맛있어서 라고 대답하겠습니다. 버드가 세상 처음으로 가장 폭신한 침대에서 잠이 드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돌아가신 엄마의 젊은 시절 쓰던 침대였는데요. 전날 밤 미스 토머스가 속삭여주죠. 실컷 울어. 이제 집에 왔잖니? 항상 울음을 참아야만 했던 버드가 실컷 울 수 있었던 그 밤을 기억하며 우리는 캐모마일 허브티를 한 잔씩 했습니다. 마음속 평화가 필요할 때 마시는 차로 잘 알려져 있죠. 대표적인 릴렉스 허브인 캐모마일인데요. 저는 이번에 리버티 캐모마일 블렌드로 준비했었어요. 부드러운 라벤더와
로즈플라워 꽃향기도 좋고 레몬그라스의 개운함도 있어서 좋아하거든요. 혹시 잠들기 전 릴렉스 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캐모마일 블렌드 추천합니다. 다음은 미팅에서 나눈 감상과 후기입니다. 저희는 작품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 미국의 The Great Depression, 할렘 르네상스와 재즈, 이렇게 세 가지 중심으로 이야기 나눴습니다. 우선 멤버들과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우리가 꼽았던 장면과 작가 컬티스가 꼽은 장면이 같았습니다. 그 부분 소개해 드릴게요. 책 뒷부분에 작가의 인터뷰 수록이 있습니다. 작가 컬티스에게 혹시 favorite scene이 있었는지 물어보는 Q&A 부분인데요. 주인공인 버드가 판자촌에서 아침 배식줄을 늦게 서는 바람에 하루 종일 굶을 뻔한 씬입니다. 그때 가족인 척 버드에게 어디 갔었냐며 혼내면서 자기 자식처럼 줄을 세워주는 가족 이야기를 꼽아주었는데요. 저도 그렇고 함께한 북클럽 멤버들도 이 장면을 가장 감동적인 순간으로 꼽았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로 설명해서는 그 감동이 전달이 안 되고 그냥 뻔한 장면으로만 상상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그 상황을 너무 위트 있으면서도 인간미 넘치게 묘사한 컬티스의 문장들을 꼭 만나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가끔 작가는 독자인 학생들에게 직접 저서를 낭독해주기도 하나 봐요. 그때마다 자신도 이 부분을 낭독할 때 울컥한다고 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서 코끝이 찡했었는데요. 아무래도 너무 척박하고 지치고 내일을 알 수 없는 상황 속 벼랑 끝에 만난 인간미, 가문 속 단비 같은 희망과 기쁨 같은 거 있잖아요. 더불어 이 부분이 이 책의 핵심이라고 작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작가의 인터뷰 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I think the humility and decency of their family is really the heart of the story. How in hard times people seem to become more caring and less selfish. 절대 베풀 수 없는 상황에서 베푸는 쪽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 작은 친절과 도움이 모아져서 결국 버드는 가족의 품으로 가게 됩니다. 미팅에서 나눴던 두 번째 이슈는 이 소설의 배경이 되었던 The Great Depression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더불어 그 당시에 1차, 2차 세계대전과 전시물자로 미국이 호황을 누리기도 하고 바닥을 치기도 한 역사들, 주식시장의 붕괴, 31대 대통령 후보와 뒤이은 루스벨트의 뉴딜 정책까지 아울러 이야기 나눴습니다. 세 번째로 1918년부터 1930년대 중반까지 미국 뉴욕의 흑인 지구 할렘을 중심으로 퍼진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민족적 각성과 음악, 예술, 패션, 연극 등 흑인 예술 문화의 부흥을 일컫는 할렘 르네상스 관련 정보도 나눴습니다. 이 작품 말미에 주인공도 재즈 악단의 막내로 연습생이 되어 순회 공연에 합류하게 되는데요. 소설 속 연주자들의 재즈 공연을 감상한 버드가 그 감상의 황홀함을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멋진 무대였을지 정말 궁금한데요. 그래서 몇 곡 추천해드립니다. 우선 작가가 버드나 버디를 집필할 때 계속 들었다는 베티 카터의 I'm yours, you're mine인데요. 정말 그들만의 감성이 제대로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대의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찾으려는 느낌을 잘 표현했던 미국 대표 재즈 아티스트인 듀크 엘링턴의 Take the A Train을 영상으로 감상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번에도 좋은 작품을 원서로 만나고 또 풍성하게 감상을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렇게 버드낫버디의 북클럽 미팅 후기를 마치겠고요. 다음은 팀별로 추천받은 올해 읽고 싶은 원서들입니다. 잘 읽고 완독 미팅 마칠 때마다 영상으로 만들어 올려볼게요. 감사합니다.